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이스크림 꺼내 먹은 집주인처럼 임차인이 월세가 밀렸고 나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또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점유 아니야?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는 보호받을 주거가 없다. 그러니까 점유권이 없다. 왜냐하면 벌써 불법 점유가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보는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웅변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에 관한 OX 퀴즈. 빈집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은 집주인은 주거침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거침입 맞으면 O, 주거침입 아니면 X. 그 다음에 맡겨준 열쇠로 점포에 무단 출입한 임대인 내지는 관리인, 주거침입이 된다, 안 된다. 세 번째는 5달째 월세를 안 내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집 열쇠로 원룸에 들어간 집주인은 주거침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에 월세 밀린 오피스텔에 들어간 관리인, 주거침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OX.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빈집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은 집주인은 주거침입, 맡겨진 열쇠로 점포 무단 출입한 임대인은 주거침입 아니고 5달째 월세 안 내고 연락도 받지 않은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집 열쇠로 원룸에 들어간 집주인 주거침입 되고, 월세 밀린 오피스텔에 들어간 관리인 주거침입 안 된다. 그냥 다 맞추셨으면 대단하신 거죠.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업종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이제 이쪽 관련 업계 종사하시거나 근데 이런 사고에 그 이제 보통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못 맞추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일반인들의 어떤 상식적인 부분하고 또 가장 이렇게 괴리가 심한 그런 범죄가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는 범죄를 말하는데, 그걸 보면 월세 밀린 오피스텔에 들어간 관리인 주거침입 때문에 재판에 갔는데 이제 들어가 짐 치운 행위 부당하지 않다. 이제 피고인은 집주인이겠죠. 방치된 오피스텔에 짐을 치워 창고에 보관해 두었을 뿐이며 이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 볼 수 없다. 이제 이분은 A 씨가 이제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거둔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세입자 B 씨가 살고 있는 한 호실에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치웠다. 그래 창고에 보관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세입자는 이제 8개월 동안 이제 월세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 B 씨는 이 계약상 임차인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B 씨 지인 C 씨가 이제 원래 계약을 체결한 뒤에 3개월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이제 갱신해 왔는데 이분도 이제 연락이 안 됐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월세는 B 씨가 냈지만 임차인 명의는 여전히 C 씨로 유지됐다. 그러다가 이제 B 씨는 돈을 내지 않았다. 짐을 그대로 둔 채 오피스텔을 비워두고 다른 곳에 나가 지냈다. 그러다가 이제 밀린 월세를 내라고 이제 B 씨한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B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또 서류상의 임차인이었던 이제 C 씨한테 미납한 월세를 안 내면 오피스텔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C 씨도 나도 B 씨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정리해달라는 이제 답장을 보냈죠. 그래서 정리를 했고, 근데 뒤늦게 이제 이 실제 살았던 B 씨가 나타나서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이런 명품 신발 뭐 40켤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함부로 들어와서 내 물건을 다 치운 뒤에 팔아버린 것 같다 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보면은 뭐 판사는 법정에서 뭐 A씨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B 씨한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점유권도 없었고 또 침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또 뭐 근데 검찰이 이 말만 듣고 이렇게 기소했다는 것도 웃기죠. 그래서 이제 명품 옷과 신발을 가져간 사실도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 이런 걸 당하게 되면 뭐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하고 유권자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사실상의 평온이나 점유권이 없었다 이런 주장하셔야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판사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계약상 명의자는 따로 있었지만 또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돈을 낸 사람은 B 씨였다. 근데 이 B 씨는 오피스텔을 나가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연락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례적이거나 이렇게 짐을 들어가서 치운 행위가 이례적이거나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판례가 있느냐?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제목을 볼까요? 맡겨둔 열쇠로 이제 점포에 무단 침입한 임대인, 이거는 또 이제 건조물 침입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퇴거 예정 점포에 들어가서 집기 등을 철거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또 1심, 2심에서 벌금이 나왔다는 거죠. 나왔는데 임차인이 처음부터 열쇠를 건네서 이제 승낙을 받은 거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침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건데 열쇠를 처음부터 맡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상의 방법에 따라 받은 열쇠를 가지고 들어간 거다. 그렇게 해서 침입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은 1, 2심에서는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 2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계속 다를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만 이제 보면, 사실관계가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 점포에 들어가서 B씨 소유의 프린터, 전기 오븐, 커피 머신, 조명, 간판 등 1,000만원 상당을 철거하거나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하고 부동산 중개업체에 임차인을 찾아줄 것을 의뢰하면서 이 A씨, 임대인이죠, 임차 희망자가 방문할 때 출입문 여닫은 열쇠를 맡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맡겨둔 열쇠를 이용해서 이제 점포를 임의로 들어가서 인테리어와 집기 등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래서 뭐 재물 손괴의 정도나 피해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벌금 200을 선고했던 1심은, 그런데 2심에서는 또 사업을 그만둔 피해자에게 받은 열쇠로 내 건물에 들어간 것이라 항소했지만 이제 벌금 200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여전히 이 점포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 관리하에 있다. 이 점유가 인정된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를 할 요량으로 철거를 위해 점포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점유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거다. 침입이다. 이렇게 한 거고. 대법원은 이제 그렇게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심에서 여전히 이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했지만, 사실상의 평온이 이제 주거침입 보호법인데 사실상의 평온을 했다 이런 건데, 그리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대법원도 재물 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건조물 침입은 이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또 다른 게,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되게 상식에 가깝고, 빈집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훔친 도둑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집주인이었다는 거죠. 들어가서 막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여기 보면은 뭐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더니 집안 곳곳을 활보하는 장면이 담겼다, CCTV에.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 같은 것도 챙기고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고 막 별짓 다 했는데, 아무리 집주인이 하더라도 이건 임차인에 대한 주거 침입이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뭐 리뷰해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이스크림 꺼내 먹은 집주인처럼.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가 밀렸고 나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또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점유 아니야?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기사에서, 임차인에게는 보호받을 주거가 없다. 그러니까 점유권이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벌써 불법 점유가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주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불법 점유를 한다고 해도 임차의 주거의 그 사실상의 평온, 법적인 거 떠나서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주거자가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배째라고 안 나갈 경우에도 막
이제 막 하면 안 되고 이제 명도 소송이라고 하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 명도는 아시겠지만 밝을 명, 도는 이제 넘길 도. 그러니까 인도할 때 그 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깔끔하게 비운 상태에서 이제 넘기라는 소송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로 이제 집이 넘어갔는데 그 경매가 이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민사 절차를 통해 다시 넘겨받아야지 마음대로 막 들어가서 막 하면은 이제 100%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가 좀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내가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거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상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해지 통보를 받고 이렇게 해서 불법 점유, 그 민법상으로는 그런 점유가 된다 하더라도 나의 사실상 평온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없는 게 죄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뭐 이렇게 그 선을 넘었을 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건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해서 주거 침입에 관한 기사가 몇 개 떴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